안녕하세요. 와봄토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 직접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한 문제죠. 먼저 문제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54번 문제에서는 주어진 이 글을 잘 분석해서 밑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측하는 것,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읽으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일회용 빨대,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은 앞에 명사 다음에 등에 또는 등등에 라는 표현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들을 다 나열하는 표현입니다.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 플라스틱 컵 그 이외에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등에 또는 등등에 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종이컵, 일회용 빨대,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 환경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주로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에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쓰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요한 이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위에 나와 있었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요. 자, 이런 일회용품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 환경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호응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요한 이유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이 이유가 되겠죠. 자, 일회용품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태계 환경에 문제가 돼요. 정리해보면 자, 이거네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자,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자, 좀 더 쉬운 단어는 썩지 않다, 썩다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보았었죠. 자, 그래서 분해되지 않아서, 썩지 않아서 문제는 생태계 환경에 문제가 된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환경 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 오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문제점. 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면 하지만 다음 부분이 문제가 되네요. 앞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나오면 반대 내용이니까 뒤에는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주로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에 제한된다는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일회용품이 이렇게 많은데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플라스틱 컵으로만 규제를 하니까 나머지들은
규제가 되지 못하네요. 자, 이것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모든 일회용품이 규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정말로 환경을 보호하려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모두 다 규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플라스틱 컵만 규제하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네요. 효과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해결 방법. 해결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제점 해결 방법이죠. 쉽습니다. 자, 모든 일회용품이 규제되지 않아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 제시되어 있는 이 문제만 가지고 쉽게 답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내용,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전 시간에 저희가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여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주제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였죠. 자, 일회용품 규제가 먼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너무 쉬웠어요. 그 이유는 환경오염,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이었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라고 쉽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회용품은 왜 환경을, 자연을 파괴시키나요? 그렇죠. 자연에서 썩지 않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쌓여서 쓰레기가 자꾸 쌓이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회용품 규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모든 일회용품을 규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왜 모든 일회용품을 규제하기 힘들까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생각해 보세요. 종이컵, 그 다음 이쑤시개도 일회용품이죠. 그 다음에 나무 젓가락도 일회용품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삶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일회용품을 규제하다 보면 삶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특히 가장 불편한 것은 가게들입니다. 자, 우리는 카페에 가면 음료수를 받을 때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받죠.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도 플라스틱 컵에 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못하게 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식당이나 가게를 하는 사람들, 카페를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플라스틱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회용 컵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라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마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쉽게 됐어요. 일회용품을 규제 대상을 확대하자라는 게 쉬운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결은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
물건을 팔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물건을 팔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 돈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나라에서 또는 세금을 깎아준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해 자, 적절하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다, 그 사람의 경우에 맞다 라는 말이 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라는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전에 서론과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을 정리해보고 제가 직접 쓴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를 함께 공부할 때부터 서론 부분에서는 가장 쉽게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쓰면 된다고 했었죠. 또는 주제에 대한 상황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본 주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니까요. 이 주제에 대한 상황,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이게 문제다. 라는 식으로 서론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주제, 일회용품에 대한 개념을 써도 되겠죠. 일회용품은 여러 번 쓸 수 없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물건들이다. 라면서 글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서론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제에 대한 알고 있는 개념 또는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만 짧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회용품 때문에 상황, 지구 환경이 오염되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론은 우리 앞에 나와 있던 문제 1번이었죠?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쓰는 거였는데요. 이유는 문제에서 쉽게 찾았습니다. 자, 무엇이 있었나요? 분해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라는 게 이유였죠.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또는요, 분해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라는 건요, 다른 표현으로는 재활용이 안 된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재활용이라는 건요, 제가 다시 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다시 하는 걸 재라고 해요. 활용은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다, 활용하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왜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일회용품이니까 재활용할 수도 없고 썩지도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라고 쓰셔도 훨씬 더 단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54번에서 중요한 것은 고급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것. 그럼 이왕이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것보단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바꿔가면서 써주시면 훨씬 더 한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문법적인 표현을 고급 표현으로 사용할 때 좋은 표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요, 이 다음 시간 글 읽기, 글쓰기 다음에 제시되는 자주 틀리는 한국어 문법 표현 부분에서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 2번은요, 문제점에 대한 거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 문제점은 플라스틱 컵만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지 않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자, 광범위라는 건요, 넓은 범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까지, 넓은 영역까지 일회용품을 규제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제한적이다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광범위, 제한적 서로 반대 의미예요. 자, 문제점 우리 아까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자, 뭐냐면요. 규제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였죠.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해 입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자, 혹은 문제점 생각하면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 규제하지만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일회용품 규제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일회용품을 계속 쓴다라고 했을 때 해결 방법은 벌금을 부과한다. 또는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한다 라는 해결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걸 쓰는 거였습니다. 네, 해결 방법은 좀 더 쉬웠죠. 이 문제점을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규제 대상,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더 넓게 확대해 나가자 라고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또는 지원 제도를 만든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낮춰준다든지 또는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라는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결론은요. 앞에서 썼던 내용,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끝내면 됩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쓴 이유를 결론에 쓰는 건데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그걸 당부라고 하죠. 이런 내용을 쓰면 되는데요. 위에서 다 일회용품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했으니까 일회용품을 점점 더 줄여나가자라는 걸로 다시 강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주제를 강조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함께 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쓴 54번 문제에 대한 글인데요. 같이 읽고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론 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글을 쓰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 전에도 글을 쓸 때 설명드렸는데요. 자, 갈수록이라는 단어는 점점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점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뒤에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가 더 커지고 강해지고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점점이나 갈수록이 나오면 뒤에 뭐뭐해진다, 지다, 변화를 나타내는 어지다 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라고 써도 되지만요. 심각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갈수록과 연결되어서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일회용품 사용이 거론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자, 여기 볼게요.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고요. 비유적인 표현도 나왔습니다. 자, 뭐뭐 하면서 중간에서 한번 끊고 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원인이 앞에 나온 환경오염 문제 심각해진다 라는 상황이죠. 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것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일회용품 사용이 거론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거론된다 라는 단어는요. 앞에 나온 이 주어죠. 이가 앞에 나온 이 주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거론되다는요. 이야기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말하다잖아요. 자, 앞에 나온 그 이가 주어죠. 이 주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토론, 심각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토론이나 토의의 주제로 이야기될 때 거론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거론된다, 이야기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밑에 다시 정리하면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해서 이 주어가 주제가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 앞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거론된다, 거론되다 라는 건요. 앞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이야기되다, 말하다 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 토의할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거론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 심각해진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는 단순히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론되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표현이죠. 자, 목소리가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목소리는 아실 텐데요.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소리를 목소리라고 하죠. 자, 목소리가 높다라는 건 단순히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때 이 목소리가 높다는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건 시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때 더 시끄럽겠죠? 그래서 이 목소리는 주장 또는 의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목소리가 높다, 주장이 많다 또는 의견이 많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주장이 많다. 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말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목소리가 높다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주장한다, 생각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국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때, 주장할 때 목소리가 높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반성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자, 갈 길이 멀다 지난번 읽기에서 배웠었죠? 자, 어떤 의미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할 일이 많다라는 뜻이었죠. 할 일이 많다,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해야 할 게 많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 나오는 목소리도 여기 목소리랑 같습니다. 주장, 의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호응하고 공감하지만 아직 더 많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생각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목소리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새로 하나 더 보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을까? 자, 지금 문제, 효과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자, 이 규제가 세 번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서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해야 된다. 어떻게 일회용품 사용 규제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현재 상황, 환경오염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제는 본론 1번으로 갈게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칸 들여쓰기 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접속사 사용했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된 이유는 썩지 않는 일회용품의 특성 때문이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바로 첫 문장에 썼어요. 답이 잘 보이게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제시해 주는 게 좋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규제라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 어떻게 막았어요? 그렇죠. 법이나 규칙을 정해서 사람들과 같이 약속을 해서 하지 못하게 막는 걸 규제라고 했었죠. 시행은요. 법이나 규칙을 정해서 그것이 시작될 때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규제나 시행은요. 모두 다 법이나 규칙과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나왔죠. 썩지 않는 일회용품의 특성 때문이라고요. 썩지 않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패하지 않는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자연적으로 썩지 않는 일회용품은 자연에서 그대로 쌓이게 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요. 자연적으로 라는 건요. 스스로, 저절로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들은 다 흙이 되거나 먼지가 되죠. 자, 이런 걸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회용품은 자연적으로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쌓여요. 쓰레기가 되겠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자, 여기도 표현 하나 새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의 주범이 되고 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요.
앞에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이 문제의 주범이 된다 라는 표현은 쉬운 말로 바꾸면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주범이라는 건요,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범인이라는 건데요. 자, 단어 뜻이 주가 주된 첫 번째의 이런 의미입니다. 범은요, 범인, 범죄 할 때 범이에요. 그럼요, 가장 첫 번째의 안 좋은 것, 가장 첫 번째의 안 좋은 원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환경오염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엇이요? 일회용품이요. 이 일회용품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쓰기에서 자, 무엇의 주범이 된다라는 것을 쓰고 싶으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활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원인이 되는 것이 앞에 나오고요. 이것은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의 주범이 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여학생의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살이 찌는 거예요. 자, 살이 찌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빵도 먹고 쌀국수도 먹고 그 다음에 막 초콜릿도 먹고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문장을 완성해 보면요. 자, 원인이 맛있는 음식이었죠? 맛있는 음식은 이게 원인입니다. 자, 문제가 살이 찌는 거였죠. 살이 찌는 으니까 뒤에가 으니까 앞에 문제는 명사로 끝나야 됩니다. 자, 살이 찌는 것. 자, 명사로 바꿔줬습니다. 것의 주범이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장 표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글을 쓰실 때 활용하면 좋은 점수를 얻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 때문에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일회용품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인용 표현입니다. 자, 너무 많이 시험에서도 나오고 저도 여러 번 설명했던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할 때 말한 사람 그리고 말한 내용 끝에 이렇게 말한다, 다고 말한다 붙여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다음에 본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2번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렇지만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 개선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읽기 시간에 배운 단어죠. 고친다고 했어요. 개는 선은 좋게, 옳게,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 걸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시행 중인 지금 시작된 규제 정책도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규제 대상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으로 제한되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 문제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나왔네요. 규제 대상이 제한되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바로 제시가 되었죠. 계속 볼게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코팅된 종이컵, 빨대, 일회용 그릇과 수저 등 그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코팅이라는 것도 새롭게 배운 단어였죠.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을 코팅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단어 하나만 더 보면요. 수저라는 건요, 한국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수저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 쓰는 이렇게 숟가락 있죠. 또 밥 먹을 때 쓰는 젓가락 있죠. 두 개를 합쳐서 간단하게 수저라고 하기 때문에 수저라고 말을 하면 숟가락, 젓가락 모두 다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이죠. 앞에 나와 있는 2번의 문제점을 반대로 해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볼게요. 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작했어요. 문제에 대한 답을. 제도의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 제도 보완은요.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보완이라고 해요. 자, 보완, 수정하다. 자, 조금 고치는 걸 보완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번 읽기 시간에 보았었죠.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좀 더 쉽게 보면 뒷받침은 기초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었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또는 기초가 되는 일을 뒷받침하다, 뒷받침되다 라는 단어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다고 했었습니다. 더 볼게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기존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 자, 제도의 보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규제 대상을 기존보다, 원래 있는 것보다, 기존은 원래 있는 상황을 기존이라고 해요. 폭넓게는 더 크게, 넓게, 더 많이 라는 뜻이죠. 적용하자라는 거네요. 또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도 마련 역시 시급하다. 두 번째는 피해 입은 사람들 보상하거나 지원해 주자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앞에 나온 보완은 수정하다인데요. 자, 보상은 어떤 사람이 입게 된 피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자, 때로는 돈으로 대신 보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서 직접 노동으로 직접 제가 도와주면서 몸으로 도와주면서 보상할 수도 있겠죠. 이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법 표현입니다. 읽기에서 봤었죠. 자, 그때 이 마련은 준비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을 마련하다,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급은 매우 급한 일을 시급이라고 했어요. 매우 급하다 또는 급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보상과 지원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급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단어지만요. 준비 대신에 마련, 중요하다 대신에 시급하다 라는 단어를 대신 써주시면 더 한국어를 풍성하게 쓰는 또는 더 고급 단어를 많이 아는 친구로 인정받아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볼게요. 앞에 나온 것처럼 주제 강조 또는 하고 싶은 말, 당부하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볼게요. 자, 이처럼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이다. 여기 보시면
당면하다라는 거 새로 보이시죠? 당면이라는 건요. 자,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게 당면이라고 합니다. 이 면이요.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당이요. 직접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당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당면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또는 급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문제, 급한 문제라는 단어 대신에 당면한 문제이다 라고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계속 볼게요. 자, 눈에 띄게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개인이 일회용품 사용을 스스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자, 마지막에 주제에 대해서 당부하는 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걸로 마무리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난 시간 읽기에서 보았던 눈에 띄다 라는 것 여기에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눈에 띄다는 눈에 잘 보이다 라는 의미였죠. 자,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건 그만큼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 봤을 때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봤었죠.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학생만 키가 이렇게 컸어요. 이때 다른 학생들은 안 보이지만 이 학생만 눈에 띄어요. 잘 보여요. 이런 것을 다른 단어로는 두드러지다 라고 합니다. 자, 두드러지다라는 건요, 사실 평평한 바닥에 어떻게 이렇게 돌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으면 이것만 잘 보이잖아요. 이것을 두드러지다 라고 해요. 똑같은 거죠. 자, 눈에 띄다, 눈에 잘 보이다, 두드러지다 라는 것 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다르니까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죠. 두드러지다도 사실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읽기 자료를 가지고 54번 문제를 직접 함께 풀어보고 제가 직접 쓴 글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와 문장 표현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반복해서 보아주시면 아마도 시험 보실 때 기억이 더 잘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10점 올리기 6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3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쓰기에서 자주 틀리는 한국어 문법 또는 어색한 한국어 문법, 문장 표현을 함께 고쳐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